학교 종류는 너무 많고 따질 것도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선택을 끝내셨나요? 지금 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3년이라는 고등학교 생활이 바뀔 수 있으니 쉽게 선택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선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고려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학생도 봤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요소들을 잘 고려하셔서 최고의 선택을 하시죠. 자, 먼저 자녀를 이미 대학에 보내신 부모님들,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선택하면 후회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학생 수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학교를 갔다가 후회한 친구가 있어요. 다른 과목들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선택 과목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 친구는 원래 이과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학 선택 과목 신청자 수가 말도 안 되게 적은 거예요. 지구과학으로 기억하는데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인기가 많은 과목이라 원래 선택하는 학생 수가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 수요조사에서 이 선택 희망자가 28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때는 내신 1등급이 4%니까 이 학교에서 이 과목 1등급은 한 명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내신으로 대학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정시는 뭔가 하루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결과가 완전 바뀌어버리니까요. 우리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이전 선택 과목보다 학생들이 분산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친구처럼 만약에 어떤 선택 과목을 28명이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1등급은 몇 명이죠? 우리 5등급제에서 1등급이 11%까지잖아요. 이 학교에서 1등급은 딱 3명인 겁니다. 5등급제인데 만약 2등급이나 3등급을 받는다면 수시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학교의 입결만 단순하게 보고 선택하면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뭐죠? 맞습니다. 입결이죠. 이 학교에서 작년에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는지, 의대를 몇 명 보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순히 숫자만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결을 좀 분석해야 합니다. 이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이 있고 이 학교가 어떤 전형을 중요시 여기는지 등 학교의 전반적 분위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게 강남에 있는 휘문고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학을 보내고 있는지의 자료인데요. 서울대 많이 보냈죠? 근데 보시면은 정시로 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내신으로만 좋은 대학을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학교들은 3등급 안으로 들어가기도 사실 빡세죠. 실제로도 학교에서 이걸 알기 때문에 정시를 많이 강조해요. 내신으로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런 학교를 지원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보려면 딱 한 해의 자료만 보지 마시고 여러 해의 자료를 놓고 분석하세요. 쭉 그동안의 입결을 봐오면서 어떤 유형으로 평균 어느 정도를 보냈는지 봐주세요. 입시가 바뀌었어도 그동안 쭉 잘 보내왔다면 이번에서도 잘 보낼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내부적인 요인도 따져줘야 합니다.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 학생과 학교가 잘 안 섞일 수도 있는데요. 입결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학교들은 잘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거든요. 만약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고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런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 이미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학교를 간다면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질 않겠죠?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오르니까 학생이 좌절을 할 수가 있죠. 차라리 이런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학교를 골라서 가는 게 학생의 성적, 심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선택 과목의 이름만 가지고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 수 있다던데? 특수하고 심화된 과목이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열린다더라. 그럼 힘들더라도 자사고를 가서 세특을 빡빡하게 채우는 게 입시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특이라는 게 의미를 갖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세특은 따로 놀지 않아요. 세특은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죠. 그리고 이번 입시부터 내신에서 표준 편차가 빠집니다.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말해주는 숫자인데 만약 이 표준 편차가 4, 5, 6 정도로 낮다는 게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죠. 즉 공부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한다는 겁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학교에서 표준 편차가 낮게 나오고요. 다른 일반고들은 표준 편차가 25, 3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볼 수 없으니까 학교들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명을 보고 알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게 입시를 판가름할 정도로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세특이 성적이 좋아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차라리 성적을 잘 받는 게 더 입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중3 사촌동생이 고등학교 고르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요. 계속 알아보면서 만약 제가 다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한다면 어떤 고등학교를 골라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고른다 하더라도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고를 갈 것 같아요. 일단 제 주변에 있는 일반고들은 대부분 한 학년에 300명이 넘습니다. 학생 수가 충분하죠. 그리고 학군지처럼 공부에 열성인 동네가 아니어서 내신 따기도 수월합니다. 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만약 자사고 같은 학교를 갔다면 제 가능성을 전부 드러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의 수준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집과 가까우니 체력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긴 이동시간 대신에 집에서 쉬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그 체력을 공부에 쏟을 수 있죠. 몇몇 분들이 고등학교 선택이 좋은 대학 입학을 결정한다, 입시에 유리하니까 여기만 가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리하다는 건 약간의 베네핏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영재고를 가면 유리하다, 자사고를 가면 유리하다, 이렇게 맞춰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의대, 스카이를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맞는데 전부 다 가는 건 아니니까요. 못 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실력이 있는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고등학교에 대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의 공부, 건강, 체력 같은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세요. 오늘은 입시를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겪어보실 만 가지 상황 중 한 가지에 대해 다루어 봤는데요. 오늘처럼 앞으로 고민하고 공감할 상황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입시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럼 저는 다음에도 공감 100%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